열 전달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열을 직접 전달하는 전도, 열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대류, 열을 전자기파 형식으로 전달되는 복사가 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명리학의 단서인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열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대운과 세운 그 이하의 운을 맞이한다. 사주팔자라는 타고난 성정의 열을 운에 직접 가열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 전도는 내가 생각하는 공간인 천간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한 다음 실천에 옮긴다. 생각만 하는 것을 천간에 있는 글자가 근이 없다고 해석하고,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공간에는 목이 없고 천간에만 간목이 있다고 쳤을 때 운으로 인목이 들어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이 실천을 대류라는 열전달 운동에 대입할 수 있다. 즉 지지가 대류라고 볼 수 있다. 전도는 내 생각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대류는 그 생각에 대한 실천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류라는 실천력에 대한 결과가 복사라고 볼 수 있다. 복사란 흔히 말하는 복사열에 해당하고, 음의 절정인 동지가 되었다고 해서 온도가 가장 낮지 않고, 양의 절정인 하지가 되었다고 해서 온도가 가장 높지 않듯 항상 하는 일에 대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사주팔자에서 천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지지에서 실천을 하고, 이러한 실천에서 결과인 복사는 훗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운은 천간이 먼저 작용을 하고, 지지에서 이벤트가 일어난 후 이벤트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이니, 대운을 설명하는 여러 역학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천간 지지를 어떻게 나누나 설명하는 구간에서 천간 5년, 지지 5년 또는 천간 3년, 지지 7년을 나눌 필요 없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팔자가 다르니 모든 사람의 운기를 딱 쪼개어 나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마다 생각의 차이와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바로 실천할 수도 있고, 한참 생각만 하다 늦게 실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짧은 운기일수록, 없는 오행일수록 실천은커녕 생각만 하다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짧은 운일수록 상극을 먼저 하기 때문에 매일 술만 처마시다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경관운에 상관경관을 한다고 치면, 여보, 허구한 날 이렇게 술만 처마시고 당신은 내가 안 보여? 네 건강은 안 챙기냐고. 이러다 뒤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냐고. 이렇게 인성과 재성이 약할 경우, 특히 금과 식상이 강력할 때 한마디가 나가고 만다. 그리고 여보, 허구한 날 이렇게 술만 처마시고 네가 뒤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할 거냐고. 밥은 먹고 댕기냐? 밥 차려놨으니 밥 처먹어. 이렇게 강한 재성이 개입하면 상극을 하고 재생관을 한다. 그리고 여보! 아니야, 여기서 내가 욕해봤자 이 인간이 안 듣지. 그냥 내 팔자련이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강한 인성이 개입되어 자신의 상관을 뜯어말린 부분이다. 그런데 만약 무인성의 무재성이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시주를 읊을 것이다. 그 인간 회사 잘 다녀도 우리 가족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목에 담당인 지방간 아파도 우리 너를 알아도 그이는 결혼기념일 또 기억을 못합니다. 상관 들어와 정관을 극해도 남편이 지나가면, 이란 시주를 읊으며 부인은 짐 싸서 그냥 나간다. 무인성 무재성이고 근이 강한 일간은 상관이 제대로 정관을 극하기 때문이다. 식신도 마찬가지다. 무인성 무재성 일간 근이 강한 식신은 편관이 들어오면 불편함을 못 참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편관 같은 남편 제살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인성으로 식상을 조절하지 않고 재성으로 부인의 포지셔닝을 하지 않고 살았기에, 이러한 팔자에서 개운법을 찾자면 관성이 들어올 때마다 웃으며 바꾸는 것뿐이다.
지긋지긋할 미친놈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지 마시고 그래 잘가. 그동안 내 깨닫게 해주느라 고마웠어. 하는 이 자세가 교훈법이다. 이렇게 고단하고 험난한 삶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상극을 할 때마다 바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이에 대한 업보인 복사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멋지게 실천을 하여 성공을 하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든 덕을 베풀어 선행을 하든 악을 행하여 악행을 일삼든 이런 모든 실천한 업보는 없어질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는 것을 복사열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모든 행위에 대한 업보는 반드시 따른다는 것. 운에 따라 에너지라는 힘을 가했을 땐 선행이든 악행이든 시작이든 뭐든 복사열이라는 결과가 뒤따를 뿐이고 그 에너지는 한치의 오차 없이 보존될 뿐이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문자로 나타낸 명리는 지혜로운 선학자의 복사열에 의해 지금까지 에너지가 보존되어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다. 명리의 역사를 볼 때 비록 그 과정에서 왕권 내에 사용되었을지언정 현재는 개인에게 널리 알려져 과학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이 없다. 비록 기륭하복이라는 점치는 곳에 구심점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지언정 언젠가는 타고난 성정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 개개인의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명리라는 학문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 저편에 묻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영상 자체에 인연이 된 것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목생화의 시작은 화생토라는 경험 속에 의식을 쌓아가고 그 경험이 확실한 지혜가 될 때 토생금이라는 개개인 삶의 버팀목이 되고 금생수라는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합의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생목이라는 후대의 평화를 심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른이었음을 보여준 것이고 경험이라는 삶을 마감할 때 지혜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명리는 기륭하복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는 없다. 단지 60갑자의 경험이라는 무의식만 축적될 뿐 60갑자라는 그 흐름을 나타낼 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답 또한 없다는 것이다. 단지 삶이라는 경험을 하고 갈 뿐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현실을 맞이할 뿐이었다. 음과 양이 공존하듯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듯 길함과 흉함 또한 공존했으니 경험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볼 수 있다. 힘들고 고됨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근원을 알아가며 존재 자체의 고마움을 알며 성장해 나가듯 삶 자체는 모든 경험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고귀함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의 고귀함을 느끼는 지금을 만드세요. 감사합니다.